안녕하세요. 최소희의 최대판단 정지환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고전소설의 인물의 발화를 배울 건데요. 이렇게 한다면 뭐 이거 어렵지도 않은 걸 가지고 왜 이걸 하고 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뭘 볼 거다? 문제화된 발화, 이 부분을 볼 겁니다. 문제화가 되었다는 것은 출제자가 그 작품의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물어봤을 것이고, 우리는 그 부분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부분도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화된 발화에 대해서 어떻게 뚫을지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볼 것은 26학년도 3월 고전소설 수매청심록이죠. 학생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이거를 딱 하나로 뚫어드릴 거예요 지금. 근데 11학년도 6월 얘는 뭐죠? 정말 옛날 그 낙성비록 옛날 거잖아요. 이 15년간의 차이가 본질까지 다르게 만들까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걸 지금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사례로는 이 수매청심록 어떻다? 보기로 하나 뚫어내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 낙성비룡은 보기가 없어서 뚫어내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보기를 거두어도 결국 이들의 본질은 똑같다는 것까지 결론을 내줄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파트 기억나시죠? 신랑이 부인을 향하여 무수히 탄식하며 말하기를 어찌해야 오르리요 하니까 부인이 뭐라 그래요? 침은 모여 울면서 첩의 뜻이 매우 착착합니다. 성례하면 상의 뜻을 기망할 뿐이어서 올바르지 않고. 첫 번째 사례 나오죠. 이거 하면은 안 돼. 그래서 현효가 중백에게로 가면 부부의 정을 천자의 위험이라도 패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돼도 안 돼. 왜? 지금 모르겠어.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지금? 영윤의 위세와 풍채장부르시나 잔악계란 생각하던 가인을 버리고 어찌 상명을 지켜 신의를 버리겠습니까? 얘가 사랑하는 사람을 버릴 리가 없다 이런 소리를 하죠. 여기서부터 멘탈이 깨져요. 두 번째, 현유 보자마자 어떻습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쭉 봤더니 군주, 앞에 있던 개인 건 알겠어. 쭉 읽어봤더니 만약에 군주를 버리고 현유랑 결혼하면 큰일이다 이런 소리 하죠. 이렇게 두 개로 갈라가지고 말하는 게 마치 비문학 같아요. 문학이 비문학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이걸 가볍게 뚫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힌트가. 보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봐야 된다? 보기를 통해서 범주어를 하고 앞으로 전개될 것의 예측과 확인.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던 거예요. 봅시다 한번. 수매청심록에서는 공적 권력과 사적 관계가 맞물리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 보기는 뭐라고 봐야 된다? 범주화의 기준을 줬다. 이걸 왜 한다고 했죠? 수능은 결국 OX를 다투는 시험이죠. 그렇다는 건 OX가 되려면 반으로 뚝 잘라야 돼요. 뚝 자르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두 갈래로 묶일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공적 권력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사적 관계예요. 이 두 개가 맞물린대요. 갈등하겠다. 공적 명령을 따르면 개인 간의 혼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제시된 대응은 뭘 한다? 생존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판단의 성격을 지닌다. 자, 얘가 말했어요. 공적이 얘한테 뭔가 명령을 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생존을 우선시한다 했죠. 만약에 공적 명령이 나한테 뭐 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기 싫어라고 하는 것보다 따르는 게 조금 더 생존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 자명한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면 얘는 뭐다 결국? 생존을 우선시하는 그 전략적 판단의 성격으로 인해서 공적 명령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전개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기에 들어가야 할 것이 바로 생존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판단이 되겠구나. 생존, 우선. 이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누가 이런 말을 하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생존 우선. 두 번째로 한편 대응의 과정에 수반되는 고난은 한편이 뭐죠? 이들을 전환해주죠. 고난은 애정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생존을 우선시해서 공적인 명령을 따랐지만 그 결과로 어떻게 된다? 애정의 실현이 지연된다. 어느 루트를 가든 애정은 지연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알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실랑이 부인을 향하여 무수히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라고 했어요. 실랑이 부인에게 물어봤고 그럼 부인이 이제 뭐 하겠어요? 대답을 하겠죠. 그럼 이 뒤에 발화는 누구의 발화? 부인의 발화. 부인이 오열을 하면서 말하기를 첩의 뜻이 매우 착잡합니다. 그럼 부인이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둘은 인물이 동일한 거죠. 항상 뭐 한다? 인물의 동일성을 판단하라. 그리고 첩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첩이라고 부르는 순간 당연히 그에 대응하는 대응성이 있다. 누구? 남편이 있겠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첩이라고 했으면 그 남편 누구겠어요? 실랑이겠죠. 아, 이렇게 부부관계를 찾아낼 수 있겠죠. 성례하면 상의 뜻을 기망할 뿐이어서 상, 아까 우리 공적, 사적 나눴죠. 범주화로 찢어봅시다 하나씩. 그럼 이 공적에 해당하는 게 누구였을까요? 여기였겠죠. 여기가 공적. 올바르지 않고 현유가 중백에게로 가면 부부의 정은 천자의 위험이라도 패하지 못하나이다. 이게 뭐였겠어요? 사적이었겠죠. 근데 이 뒤에서 논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윤의 위세와 풍채 장부 가위를 버리고 어찌 상병을 지켜 신의를 저버리겠습니까? 그럼 얘는 뭔가 되게 풍채가 좋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버릴 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이 신의 사적인 이 약속을 저버릴 리가 없어 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소리를 하지? 여기에서 멘탈 나갔을 텐데 그때 뭐 해야 된다? 일단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왜? 항상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만일 현유와 성례를 한 이후에는 가정법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힘들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마치 25년도 6월에 이어 지문 그리고 22년도 9월 자유의지 지문 그거랑 똑같죠. 두 개 가정 세팅해놓고 그게 안 됨을 통해서 이 논증을 뒷받침하잖아요. 얘도 그거랑 비슷해요. 만약 현유, 얘가 누군지 몰랐지만 아까 사적이죠. 이 사적 관계를 지키게 되면 혐의가 없어질 테이니 군주의 은혜를 막고 끊어 있는 현유인 곳으로 빈번하게 월장하여 다시 말해서 이 공적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 사적 관계를 우선시하면 어떻게 된대요? 방자하게 이르게 되고 틀림없이 무조건 참화가 우리와 저희에게 적지 않게 미칠 것입니다. 참화 뭐예요? 화죠. 참화를 맞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드디어 나올 것 같아. 뭘 할까요? 생존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위해 이 공적인 명령을 따르는 게 드디어 나올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뚫어낼 수 있겠죠. 만약 그렇게 되면 현효가 자진한대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 자진은 필수업인가요? 자, 생각해봐요. 이거 제일 최근에 나온 데가 어디죠? 25년도 수능에 정일선전에서 초반부에 월매금섬했을 때 그 시비들이 자진했다 하잖아요. 자살이었죠. 그거를 공부해 놨을 테고 그러면 얘는 알고 있어야 하는 어휘였겠죠. 자, 그럼 이 뒤는 뭐예요? 만약에 이 생존을 우선시하지 않은 사적인 관계를 우선시하게 되면 다 큰일이 난다. 그러니까 우린 뭘 하자? 보기에서 말한 대로 공적인 명령을 따르자라고 하겠죠. 그럼 무슨 말이었겠어요? 군주와 혼인하자 이런 말을 할 거라고요. 그럼 발화 의도 딱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거죠. 이 주구장창 뭐라고 막 의견을 제시하고 근거를 대는 과정에서 결국 하나의 논지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었다고? 보기에 있었다고. 생존을 우선시하는 전략으로 공적인 명령을 따른다. 그거 하나만 잡고 가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예요. 그러면 선생님, 아까 이거를 보기를 통해서 뚫어내셨잖아요. 보기가 없으면 어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요. 한번 지우고 가볼게요.
보기가 있든 없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동일합니다. 자, 아까 보기에서 우리가 뽑아냈던 게 뭐예요? 의도죠. 인물이 말을 한다는 건 의도가 있는 것이고, 제가 수업을 한다는 건 의도가 있는 것이고, 안성재가 DC를 내놓으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엔 의도가 있다. 이거 봅시다. 원수가 문왈. 외방에 있는지 벌써 11년이다. 처형은 평안하시오? 라고 물어봤어요. 처형이 누구지? 내려갔더니 설태수가 이제 답을 한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한 남자이나 조강지처를 무난히 버리지 아니하니, 조강지처 누구겠어요? 아내를 버리지 않았다. 몸이 편하여 자녀를 갖추고 두었거니와, 형은, 그러면 형 누구죠? 우리 인물의 동일성 좀 체크해 봅시다. 그럼 설태수가 형이었을까요? 아니죠. 설태수가 원수한테 말을 했으니까 이 형은 원수를 뜻하는 호칭어였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다? 인물의 동일성을 체크할 수 있었다. 나는 아내를 잘 데리고 있었는데 형은 뭘 했다? 약한 부인을 무단히 버리고 11년 만에 이르도록 한 번 편지를 붙이는 일이 없었어. 몸이 으뜸 벼슬이 뭐였다는 거죠? 원수. 그래서 확실히 형이 맞구나. 철커덕하고 걸렸죠. 지금 확정이 났어요. 북이 영광이 빌 곳이 없고 이 덕까지 있는데 심지어 추앙하는 사람들까지 있어. 근데 너는 왜 이 빈방에 약한 부인을 생각하지 아니하냐라고 했죠. 그럼 이 발화의 의도가 뭐예요? 너 잘난 거 알겠어. 알겠는데 왜 아내를 버렸냐? 이러는 거죠.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 아내를 버린 것에 대한 뭘 한 거예요? 질책을 한 거죠. 이 사람의 발화 의도는 질책이었던 거예요. 형이 아무리 나보다 높아도 이건 아니지 않아? 이거죠. 이거 하나만 뽑아냈다면 이 긴 발화, A파트, 문제까지 바로 갈 수 있었어요. 자, 나는 비록 벼슬이 낮아 형을 모시고는 있으나 처자를 편히 거느리니 가히 형보다 낫다고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원수가 또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이 형이 뭐라 합니까? 형이 어찌 괴이한 말로써 나를 조롱하오. 가장 가소롭도다. 그러나 금주의 처가는 평안하시오.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봤더니 뭐라요? 집안은 평안하지만 형의 부인이 병이 위중하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지금 죽어가라고 하죠.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죽어가는 거였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너 왜 아내를 버렸어? 질책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안성대도 DC를 낼 때 의도를 가진다니까? 자, 만약에 지문에서 이걸 못 보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보기는 제시가 안 됐다 하더라도 뭐를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활용이 가능하다. 출제자가 보기나 문제를 세팅할 때는 의도가 있었을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역설계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처자식을 중시했고 어질고 넓은 이 인품을 칭송했으며 안타깝게 생각했으며 뭐까지 했어요? 손윗사람으로서 상대방의 잘못된 처신을 지적하고 있다. 벼슬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당당히 말하고 있다. 저는 지금 이걸 풀어주진 않을 겁니다. 왜? 이 문제의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뭘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질책하려는 걸 어렴풋이 눈치챌 수 있는 기준이 돼줄 거라는 거예요. 이 선지들이. 자, 우리 이거 기억하세요. 출제자는 생각보다 자비롭기 때문에 너네들이 이 지문에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도 이 선지를 판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해요. 그렇다는 건 이 선지도 다 뭐였을 거예요? 하나씩 기준이에요. 처자식을 당연히 중시했지. 그니까 형을 질책한 거잖아.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그리고 어질고 넓은 상대방의 인품을 칭송했다? 애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앞에서 형을 먼저 칭송한 다음에
너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왜 버렸어? 라는 그 질책을 못 뽑아가지고 입원을 걸러버린다고요. 그렇다는 건 중시했지. 근데 이거를 정말 칭송했나? 하고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제대로 읽었으면 바로 판단하는 것이고, 안 됐으면 복귀해서 이 칭송이라는 기준을 들고 가서 OX만 판단해 보라고요. 얘를 들고 왔더니 아내를 버린 거에 대해서 질책을 하잖아. 그러면 이게 칭송일까? 아니었겠죠. 2번이겠죠. 그럼 3번. 처제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그쵸. 11년째 그 남편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죽어가는데 안타깝지. 그랬으니까 형을 질책했겠죠. 당연하게. 4번. 손윗사람으로서의 상대방의 잘못된 처신. 손 윗사람. 나보다 윗사람이란 소리죠. 지적하고 있다. 이거를 봤을 때 이게 지적하는 거였구나. 그랬으니까 칭송이 아니었겠다. 선지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2번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5번. 벼슬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쵸? 우리 앞에서 인물의 동의성 체크하다 보니까 더 높은 사람임을 확인했었어요. 자기 생각을 당당히 말하고 있다. 그렇죠? 아니 최고 지위 원수한테 가가지고 야! 너 아내를 감히 버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자, 넘어가서 결론적으로 인물의 발화 파악이라는 게 문학을 배울 때 거의 맨 처음에 하는 거죠. 근데 이 문학에서 문제화가 됐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좀 활용해서 문제를 좀 활용해서 가주면 안 될까요? 첫 번째로 보기가 제시가 되어 있을 때가 있고요. 아까 본 것처럼 제시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기가 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활용도가 높아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은 뭐뭐뭐였어요? 도움이 되는 친구를 통해 아까 수매청심록의 발화 의도를 뽑는 거였죠. 뭐죠? 공적 권력을 따라서 생존을 도모하자라는 의도를 뽑는 거였고요. 여기에선 뭘 했습니까? 첫 번째, 똑같이 발화 의도를 뽑으면서 못 뽑았으면 문제의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을 잡아보자. 그 말을 했었죠. 자, 여기까지 봤으면 하나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쌤, 그럼 쌤이 말한 대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애는 어떻게 판단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우리 오늘 4주차 우리 총 4번씩 이렇게 보잖아요. 4번째 수업인데 얘는 우리 다음 주차에 볼 거예요. 다음 주차면 또 1주차 되겠죠? 다음에 이 도움이 안 되는 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보기에서 뭐 서술 방식, 뭐 표현법 이런 것들 주는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인문학적 보기 알고 있나요? 막 철학 얘기해. 이런 이러면서 막 그런 좀 난해한 보기들이 제시가 될 때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그걸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